소송을 부른 씻김굿 가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박준 변호사 어떻게 좀 판결을 난 겁니까? 네, 2011년 1월부터요. 예. 2015년 12월까지 한 4, 5년에 걸쳐 가지고 어떤 무속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점집인데요. 이 점집에서 이 무속인을 찾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50대 예. 여성이 원래는 남편의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점집에 찾아갔는데 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쌍둥이를 낙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쌍둥이 낙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무속인이 이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위로해주지 않으면 예. 계속 문제가 있다면서 이른바 씻김굿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무속인이 133차례 씻김굿을 하고 총 5억 6천만 원을 지금 받았는데 5억 6천만 원. 나중에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편취를 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됐고요. 예. 고소를 하고 기소가 됐고 최근에 이제 30일 날 그렇지만 이 사기죄가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무죄가 났어요. 네. 왜 무죄가 났는지도 저희가 한번 따져볼 텐데 일단 연 교수님 133번이나 구술했다는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피해자 쪽에서 주장한 금액이 5년간 133번에 구술했고 예. 또 본인이 준 돈이 피해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이게 구술 이렇게 많이 하진 않죠. 보통 그 뭐 한 달에 그럼 거의 3번꼴로 구술했다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예. 보통 그 이제 무속인들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무속인들, 그러니까 좀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무속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보통 가정 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 피해자 제가 고소를 한 당사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지금 자녀들, 쌍둥이 자녀가 사망했던 그런 상태니까 그 예. 부분이 굉장히 자신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예. 그 영혼을 위로하려면 한 달에 뭐 3번씩이나 구술하고 또 많이 이렇게 구술하면서 돈을 갖다 줘야지 예. 이 아이들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그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사기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서 이 무속인이 애초에 이 여성은 남편의 사업 문제로 찾아갔는데 아이를 낙태한 경험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게 조금 약한 고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좀 추정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아마 그 면담을 하면서 예. 약한 고리가 뭔지를 아마 찾아봤었을 거예요. 예. 아마 아이를 낙태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었으면은 그랬겠지요. 근데 아이를 낙태한 거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낙태한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영혼이 영향을 갖다 준다고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무당의 역할 중에 하나는 민속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영혼과 산자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죽은 자의 영혼을 갖다 저승에 가서 데리고 와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처에서 뭔가 연관이 될 수 있는 죽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동생이 되었던, 그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되었건, 예. 아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낙태한 자식이 있다는 건, 낙태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한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아이들이 저승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그게 이승에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모성애를 갖다 자극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서 또 무당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과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가장 이용이라면 이용할 수 있고, 예. 무당이 만약에 진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가장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갖다 이제 찾아낸 거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가정사라든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찾는 무속인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이제 피임의 방법도 피임의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분 중에 아이를 갖다 낙태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먼저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나올 확률이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 통계는 없어요. 뭐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낙태를 경험한 분이 전체 40대 중반 여성이면 몇 퍼센트다 이런 통계는 없지만 예. 미루어 짐작하건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아. 그 얘기를 먼저 탁 꺼냈는데 그래요 하게 되면은요. 이쪽에서는
맞춘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무당이 맞추지 못한 부분은 다 잊어먹어요. 예. 뭐 이게 문제가 있지, 이게 있진 다 잊어먹게 되는데 맞춘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예.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통계에 의해서 말이 나오게 되면 내가 맞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예. 어떻게 그거를 갖다 맞출 수가 있지? 하게 되면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위에 한 명 정도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공부에. 그걸 그 정도는 던졌을 아니고. 가능성이 커요. 예. 아주 뭐 옛날에 죽은 사람 있지 않느냐 하면 본인이 더 덥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쌍둥이를 예전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전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도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넘겨짓기보다는 이 본인이 위안을 얻으면서 믿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좀 많이 믿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원장 여기 보면은 그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이 무속인들이 결국에 너희 자식들이 무속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좀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심리적 예. 압박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무속인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되는 건, 다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또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해 암시성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왠지 마음이 더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게 되고, 거기다가 그분이 현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속인이 굉장히 다른 경우랑 또 다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물론 이 굿 중에 비싼 굿도 있고 싼 굿도 있었겠지만, 예. 굿 하나를 놓고 보면은 한 회당 굿 비용은 한 430만 원쯤 돼요. 430만 원. 네, 한 그게 번에. 엄청난 돈이면 엄청난 돈이지만, 예. 아마 그 정도 돈은 항상 얘기했을 때 이 여성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의 그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비용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사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계속 이렇게 이 피해자분의 쪼개가지고 재력의 한도 내에서 예. 아마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있었고 예. 그 현금을 갖다 이제 3개월에 한 번 이제 이런 한 달에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로 그 정도 비용을 갖다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예. 근데 홍순배 아나운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사기라고 느꼈던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영원히 빙의된 것처럼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좀 엉뚱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속인이 여성의 약점을 찾은 건데 예. 그게 바로 이 엄마의 모성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나지 못한 그 낙태된 아이 2명의 영혼에 예. 승옥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이제 무속인이 이 아이와 자신이 빙의가 됐다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예.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문자는 뭐 엄마 마음 알아, 속상해 하지 망, 엄마 사랑행, 뭐 이렇게 아기 말투 있죠. 예. 뭐 하파부 엄망, 하트 양, 뭐 엄마 우리 엄망, 히히히. 꼬기, 승옥이 많이 먹었죠. 뭐 이렇게 애기 말투로 흉내를 내서 문자를 보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만나지 못한 이 아이의 영혼들을 내가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 무려 133회에 걸쳐 계속해서 이 씻김굿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도 이 무속인이 다 정해줬어요. 정해주고 거기에 빙의된 것처럼 말투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쓴다는 말투로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승욱이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옥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래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 저걸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대에 만약 그 낙태가 돼가지고 그 영혼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아기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또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현대 그 기기를 쓴다 그러면 기기로 문자를 보내면 아기 목소리로 아기 말투로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면 그러네. 과거에 한참 전에 일인데 지금 낙태됐는데 그만 컸다고 또 말하면 또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른이 예. 됐다고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죽은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나이니까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도 처음에는 그걸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133차례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예, 예. 진짜 계속 정기적으로 씻김굿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한 달에 신뢰- 2번 정도 있다고. 그렇죠.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아예 무슨 행사처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성을 찾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장님 상식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위안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존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의 관계인 거예요. 예. 결국은 한 달에 3번 구술했다는 거는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무속인과
이 피해자가 거의 매일 접촉을 갖다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 접촉을 해서 한다는 걸 또 가정하게 되면 이 피해자가 다른 대인 관계가 굉장히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굿을 갖다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예. 결국은 이 피해자가 이 무속인한테 상당 부분 어떤 심리적 의존을 갖다 하고 있었을 거고요. 예. 거의 매일 이제 만나는 관계였고요. 그런 어떤 관계가 여기에도 일정 부분 이제 상당히 영향을 갖다 이제 많이 주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구슬을 그렇게 하는 한 4, 5년 동안 이 여성은 무속인을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세월이 5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식긴 구슬하지 않으면 무당이 될 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나이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아, 그렇게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속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전부 다 오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검찰이 결국에 사기 네.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씹긴굿 자체가 원래 한 3차례 정도 하면 예. 3차례 정도 하고 마는데 133차례 4, 5년에 걸쳐서 상당히 이거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는데 예.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속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음의 평온이라든지 위안,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다. 예, 예.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결과는 뭐냐면 평안이나 위안이거든요. 예. 이 목적 자체는 달성하지 못해. 목적은 그 아이들이 나와야 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속인이 그 어떤 요청자, 그 상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죄가 누구를 속여서 아니면 기망을 해서 재산 사기나 재물을 편취를 하는 게 사기죄인데 사기죄가 되려 하면 속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 재물을 편취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무속인이 죄값 치르고 했으면 사실은 만약인데 한두 번 하고 막 5억, 6억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133차례 이게 제사상이라 그래요. 상도 그 가격에 비슷하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도 안 보였고 특히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고 4, 5년간 지속적으로 쭉 했다는 거는 그 중간중간 과정에 이 피해자가 평온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평온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무죄를 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뒤에 이제 깨달았을 때는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지만 그 4, 5년 동안 본인이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결국은 한 달로 따지게 되면은 대략 1,3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1,300만 원을 통해서 일종의 상담을 했다고 본 거예요. 상담을 했다. 네,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사실 그런 경우는 어쩌면 굉장히 비싼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1회 상담에 4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1회 상담에 4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낳고 나서 생각해놓고 보니까 나는 당신이 상담해서 낳은 게 아니라 나는 저절로 낳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소송을 건다 그랬을 때 예. 그 소송을 갖다 재판부가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의 입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이 판결에 제 생각에 어떤 맥락을 갖다 읽게 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는 뭔가 위로를 갖다 해줄 것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을 갖다 찾아간 거고 예. 무당은 결국 일주일에 한 달에 3번씩 일종의 심리 상담 행위를 갖다 했다고 재판부가 예.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담 행위를 하는 도중에 심리 상담 행위의 도구로 굿을 사용했다. 예. 일종의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원가, 과일이면 원가가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무당이 거기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받은 비용은 어느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비용은 우리가 일종의 마음을 갖다 위로하는 비용으로 예. 나 판사 입장에서는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예. 과연 그게 우리의 법의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들 이제 각각의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되지만 재판부의 어떤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박 변호사 여기서 조금 저기 한 게 이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 사회적인 어떤 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굿을 이제 많이 보는 분들은 알아요. 한번 이 정도 굿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돈이 든다라는 거. 그래요? 특히 제사상의 과일이라든지 돼지 머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 많은 경우 수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만약에 청구가 된다. 예를 들어서 과일도 떡도 안 하고
싸게 해놓고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사기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합당하게 아마 치렀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죄가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본인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무속인조차도. 무속인조차도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뭐 아니라는 거 알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본인도 막 자기가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30 금액으로 따지면 5억 6천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예. 133차례라는 것 뜨고 노무라든지 이걸 제공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로 선고했다. 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러니까 5억 6천으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예. 자기가 준 금액이 5억 6천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주장한 바는 2억 원만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무속인은? 예, 무속인은 2억 원만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그 무속인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예. 뭐 이 무속에 대한 비 아니면 또 뭐 상담료에 대해서 보통 현금으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증빙이 그래서 안 남죠.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인출한 금액은 5억 6천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2억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무속인은 거기서 2억만 받았고 이 피해를 당했다는 분은 그 나머지 돈의 전부에 대해서 증빙을 못한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과거에 유죄를 이 국가가 많습니다. 유죄를 받은 판결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죄, 무죄 갈리는데요. 기준은 딱 그겁니다. 최근에도 2015년도에 구술해야지만이 사업이 잘 된다. 예. 결혼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7억 9천만 원이에요. 17억 9천만 원을 이제 편취한 경우는 예. 너무나 과도하다 이거는. 그래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딱 금액 자체가 이 무속인들 스스로들 금액들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통용되는 거래 금액들이 있는데 예. 그 금액을 초과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통상 점 한번 보면 뭐 복채가 5만 원, 몇만 원인데 예. 점을 한번 보는데 1,000만 원을 달라 한다. 이러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 금액이 맞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은 그 무속에 대한 어떤 진실, 거짓 예.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위안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리고 거래 관념을 벗어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